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잘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뭔가, 잠깐만요. 아, 아, 마이크가 지금 본체에서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목소리 두 번 들리시진 않으시죠? 일단은 어제는 데뷔를 했고, 오늘은 또 이제 게릴라로 찾아왔습니다. 약간 살짝 키워줘야겠다. 좀 멋있는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고. 멋있죠? 일단 오늘은 잔잔하게 대화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읽고 하면서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시간표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언제 만날지, 그날은 뭘 할지는 월요일에 공개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콘텐츠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어제 데뷔 방송은 꽤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녕 왜 이래? 오케이 됐다. 데뷔 방송은 이제 제 개인 동영상 플랫폼에도 올라갔고 다시 보기라 제가 열심히 만든 썸네일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다시 보기는 제 치리직 프로필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이런 거 읽어볼 겁니다. 저는 가라고 싶지 말고 가볍게 이거부터 가볼까요? 아이고 채팅창이 없네. 채팅창을 일단 뺐다가 넣겠습니다. 음, 이거를 뺐다. 일단 가볍게 타임 없이 30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조정을. 일단 마음을 불태워라.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죠. 애니를 많이 보시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아실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를 하신 아주 멋진 캐릭터분
그분의 이름은 랭고쿠 표주로 캐릭터죠. 랭고 캐릭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받을 점이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단지로의 스승인 점이 정말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음 무리하기는 순애다.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잘 알 수 있는 대사. 블레임이 기억이 안 나는 관계죠. 이름만 잡겠습니다. 오코츠타. 이것도 이제 주술회전 0에서 극장판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리카의 도움을 받아서 썼었죠. 네, 유명한 명대사. 무리하긴 순애야. 정말 멋진 말입니다. 다음. 이건 명대사보다는 이제 미인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블리치에서 이런 대사를 할 친구는 단 한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빡빡이 친구이자 마네가 겁나게 약한 잘 부러지는 아다라 메이카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블리치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때 한번 천천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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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면은 제 약 10년간의 오타쿠 생활이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빠르게 기억이 안 나는 정답만 보고. 그래, 이거야. 골드로드. 내가 이걸 못 맞췄지? 이거 맞춰야 되는데. 원피스잖아. 왜 못 맞췄어? 오늘부터 오타쿠 명함을 떼고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타쿠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건 좀 아니었어. 이건 좀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채팅이 일반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이걸 못 맞추면 오타쿠도 아닙니다. 좀 그렇네요. 아휴. 그러면은 빠르게 가벼운 걸로 갔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도시전설. 짜잔. 이제 채팅창이 잘 보이게. 이쪽으로 살짝. 여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TV 방송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게
실체와 구현되어 움직이는 시작하는 순간 무너지지만 텍스트 자체로는 괜찮다. 이미지는 괜찮다. 그렇게 도시전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반짝반짝. 일단 오늘은 게릴라로 왔으니 가볍게 대한민국의 도시전설 유명한 것만 몇 개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거 뭡니까? 웬만한 사람 다 아는 거 쭉 내리면은 구성놀이 이거 유명합니다. 구성놀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류가 강령술이네요. 강령술에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 강령술의 일종으로 이름을 정확히는 몰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어렴풋이 들어봤을 법한 놀이일 것이다. 음기 중 하나인 자기 전에 천장의 네 귀퉁이 중 하나를 쳐다보면 지방령이 나와서 괴롭힌다는 전설에 입각한 강령술로 실제 천장을 기어다니는 귀신은 모퉁이를 통해 내려오고 귀신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방의 구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은 집에 계시거나 시간이 계시면 한번 방의 구석이나 모서리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게 살짝 안 보이네. 이 정도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방의 구석인 방의 내 모퉁이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게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석놀이란 것은. 지금 이 마이크 살짝 뒤집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어폰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찍어오게 이렇게 하면 좀 괜찮습니까? 살짝 괜찮다면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 자기 자신을 포함한 4명이 있어야 합니다. 총 5명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파생된 괴담은 4명이서 구성물을 진행했는데 계속 게임이 되고 있었다. 라는 괴담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구 등이 있지 않은 빈 방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모서리가 필요하니까요. 만일 방에 가구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가구를 치우거나 치우기 귀찮다면 아예 텅 빈 방에서 진행해야 하죠. 가구가 있으면 게임이 실행되지 않아요. 자, 이제 실행 방법. 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간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비해 귀신이 나타났다는 신호를 미리 정해둔 후 그 어떤 생명체도 없는 빈 방에 4명의 참가자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원래 구성놀이는 5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귀신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4명이서 진행한다면 말은 달라지죠. 자연스럽게 중간에 귀신이 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생명체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4명 이외에. 그리고 놀이를 실행할 방에 비롯한 모든 방과 창문을 닫아 밀폐시키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귀신은 전에 내려온 이야기로 밝은 것도 싫어하고
어두운 것도 싫어하지만 그나마 활동하기 쉬운 편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빛을 차단시키고 게임을 진행하시는 편이 귀신을 볼 때 더욱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4명의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을 작게 3번 속삭인 후 말로 신호를 보낼 한 사람을 정합니다. 참고로 이 신호자 외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참가자 4명에게 대해 모두 불리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신고자를 정했으면 각자 자신이 위치할 귀퉁이를 향해야 합니다. 이때 참가자들은 반드시 귀퉁이 벽을 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약간 무서운데? 요즘에 안 봐서 그런가? 이제 신호자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서로 한 칸씩 옆 귀퉁이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일 타이밍이 늦었거나 방향을 잘못 잡아 다른 참가자와 마주쳤을 경우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잠깐 스위치를 켜서 방을 아주 밝게 깔끔하게 리셋시킨 후 몇 초에 불을 끄고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마이크 다시 끊길? 어떡하지? 뭐를 이러면 살짝 괜찮나요? 지금 제가 마이크를 연결한 상태지만 지금 이어폰이 살짝 작동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데스크탑으로 소리를 듣고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아직 끊겨요? 지금 괜찮아졌나요? 아직도 끊기죠? 좀 심해졌는데. 아이고, 마이크를 안 켠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음질은 괜찮은 편입니까? 제가 모니터링 하는 설정을 현재 작동하지 않게 꺼둔 상태여서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도 살짝 지직거리나요?
어? 일단은 계속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내는 여기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참가자 중 한 명이 뾰롱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한 명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신호대가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미리 정해둔 아까 그 신호 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나머지 3명. 이제 그 3명은 살아남았으니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작게 중얼거린 후 전 잉크니까 크잉 해야 됩니다. 벽에서 몸을 떼지 않고 스위치 쪽으로 손을 옮겨 불을 켜야 합니다. 그러면 사라졌던 한 사람이 방 어딘가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사라졌던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게임을 했다는 사실도 중간에 사라졌다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아주 도성놀이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제 끝내는 방법. 어느 정도 놀이를 진행하다 보면 움직여야 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호기심 많은 귀신 친구가 놀이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귀신을 만났을 경우 귀신에게 절대 말을 걸어서는 안 되며 신호대가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귀신이 나타났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제 간혹 장난 차원에서 참가자 중 일부러 사람을 골려먹으려고 친구를 놀리려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장난을 치면 담력이 약한 참가자는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가볍게는 하되 유난히 겁내는 참가자가 있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4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뒤로 보이고 벽에 몸을 의지한 채 자신들의 이름을 거꾸로 3번 속삭인 후 스위치 쪽으로 조심히 가서 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닫아두었던 방문과 창문 등을 모두 열어 1, 2분 정도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지방령이 되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괴롭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의사항.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성놀이는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재미로만 즐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텍스트로. 약간 동태 눈이 무서우니까 다시 이쁜 눈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괴담은 뭐가 제일 안 무서울까나? 좀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제가 겁이 많은 성격이라서 제가 직접 읽기에는 좀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천을 해두신다면 그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능 한파부터 오나타까지의 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음질은 고쳐야 하고 마이크 지금 음량은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음질도 괜찮습니까? 다행입니다.
고쳤어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저주받는다. 이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으면 불길하다고 여기는 한국의 미신 중 하나입니다. 빨간 이름은. 비단 이름뿐만 아니라 글씨도 절대로 빨간색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4가지 설이 있는데요. 붉은색 글씨 자체가 피, 나 죽음과 연관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기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군사정변이죠. 한 명이와 함께 공중행사의 방명록에 적힌 반대파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적기를 했다는 사건 때문에 기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빨간색을 길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진시황이 붉은색을 족차지하려고 진시황 외 다른 사람들이 붉은색을 사용하면 모조리 다 죽였다는 설. 진시황은 그 후로 자신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썼으며 그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였죠. 그리고 마지막 6.25 전쟁 이후 생긴 미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인명록에 적힌 이름에 빨간 줄을 쳐서 죽은 사람을 표시했던 것이나 군인의 전사통보서에 이름을 붉은색으로 썼던 데에서 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본적으로 죽음 같은 부정적인 것들과 연관되었기에 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있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을 딱히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검정색 볼펜을 좀 빨리 쓰는 편이라서 가끔 서명할 때나 이름을 써야 할 때 삼색 볼펜을 들고 나갔을 때 삼색 볼펜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검정색을 빨리 써서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이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도 빨간색으로 한번 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빨간색으로 썼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자니 빨간색 이름 역시 미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빨간색 이름과 관련된 금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도시괴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볼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잠깐 대기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안 켜져 있었어요?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약간 아쉽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읽으면 되죠. 자,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10가지 간단한 행동 지침이란 글입니다. 이 글의 출처는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서 나온 괴담입니다. 레딧은 웬만한 분이라면 누구든 알만한 엄청나게 큰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다홍색 배경에 하얀색으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굉장히 귀여운 로고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방독면을 즉시 구하세요. 꽃가루같이 작고 미세한 입자들이 대기 중에 떠다니며 여러분의 비강과 구강 속으로 침투할 겁니다. 외출했을 적, 솜사탕 같은 달콤한 향을 맡았다면 이미 너무 늦었겠네요. 여러분의 폐세포 하나하나가 서서히 녹아내릴 테니까요. 유감입니다. 두 번째, 빠르게 흐르는 물만 마시세요. 정수장치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연못이나 호수에서 물을 떠마시지 마세요. 시체들 때문도 아닙니다. 반쯤 죽은 그것들 때문이죠. 그들은 그 밑에서 몇 달을 곧 머무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가 오기를 그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대피소를 멀리하세요. 일반적인 대피소들은 이미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부탁을 한다면 대피소 안으로 들어보내주기야 하겠지만 그곳에서 머무르게 하진 않을 겁니다. 결국 그곳엔 굶주린 잎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네 번째, 새를 잡아먹지 마세요. 새롭게 나타난 이 새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들은 타르 냄새가 나고 또한 여러분의 식도를 태워 구멍을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동조린 제품이나 바퀴벌레를 먹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밤에 영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여름 마칠 스톱워치가 째깍째깍 거리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선 채 해가 뜨기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그것들은 여러분을 지나칠 것입니다. 머리나 심장을 노리지 마세요. 그것들이 걷고 있다면 다리를 노리세요. 기어다니고 있다면 팔을 노리세요. 무엇이든 간에 절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그것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만 확실히 아세요. 일곱 번째, 붉은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 것입니다. 하지만 흰색 염증은 48시간 이내에 뼈까지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럴 땐 해당 사진을 절단하시고 상처를 불로 치지세요. 최소 몇 주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산자는 노크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누군가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들어오기 위해선 당신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겠죠? 아홉 번째, 천사를 봤다고 놀라지 마세요. 천상의 빛으로 이루어진 생명체를 보는 건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그건 그저 당신 시신경에 기생충이 달라붙어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것들이 당신을 죽일 수도 없고요. 그저 당신의 누나를 안쪽에서부터 파먹어 들어갈 뿐입니다. 열 번째, 당신을 위해 항상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으세요. 그날 이후로 이곳에서 삶을 잃어간다는 건 용의가 필요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당신도 지치고 말아버리겠죠. 그리고 결국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아포칼립스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 살아남는 일이 가장 최악이란 걸. 하지만 그 진실을 깨닫는 건 당신의 몫으로 남겨둘게요. 그때까지 행운을 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전문입니다.
굉장히 아포칼립스답게 이해할 수 없고 나폴리탄답게 알려주는 것이 맞지 않고 행동 지침이라 하지만 어딘가 뭔가 기괴하거나 이질적이거나 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느낌이 정말 좋은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지침, 행동 지침, 수칙 괴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는 사람이 직접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장면을 생각하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뭔지도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정말 행동 지침, 수칙 등의 괴담의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로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10가지 간단한 행동 지침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바다거북 스프라는 것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나폴리탄 괴담 계열의 수수께끼. 기묘한 내용 때문에 곳곳에서 유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괴담이나 도시연설의 형태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래는 추리놀이입니다. 게임의 방법. 첫 번째, 출제자가 이야기 형식의 수수께끼를 만들어 출제합니다. 참가자들은 출제자에게 20곡의 형식의 질문을 하고 출제자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질문은 당연히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잉크의 머리는 무슨 색입니까? 하면은 주황색이 답이지만 yes or no로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20곡의 형식의 질문, 이것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를 통해 참가자들은 이야기의 전말을 추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적당한 때가 되면 출제자는 정답을 짜잔 공개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와 질문과 추리는 천차만별이겠죠. 자, 예시입니다. 이 게임의 시초가 된 이야기가 바다거북 스프에 관한 것이므로 특히 이걸 뭐라고 했지? 2CH라고 읽겠습니다. 임시로. 2CH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 놀이가 행해지는 일본에서는 주로 바다거북 스프 놀이라고 불립니다.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남자가 바닷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간다. 그는 바다거북 스프를 주문한다. 바다거북 스프를 한 숟갈 떠먹은 그는 주방장을 불러 말한다. 이거 정말로 바다거북 스프인가요? 네, 틀림없는 바다거북 스프 맞습니다. 남자는 계산을 마친 뒤 집에 들어가서 자결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대표적인 바다거북 스프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은 참가자들은 출제자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남자는 빛을 지고 있습니까? 빛을 지고 있습니까? 남자의 자결은 수프를 먹은 것이 원인입니까? 어느 바닷가에 있는 레스토랑입니까? 주방장은 남자입니까? 바다거북 스프가 맛이 없었나요? 바다거북 스프에는 진짜 바다거북이 들어가 있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재미있게 놀이를 하자면은 약간의 힌트를 주거나 방향을 잘 잡아주면 그걸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방장은 남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예, 그렇지만 여자였어도 결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붙일 수 있고요. 그다음, 바다거북 스프에는 진짜 바다거북이 들어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주고 힌트를 주면은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누군가가 정답 또는 정답과 아주 가까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딱 뭐를 읽었다고 생각하면 출제자는 답을 맞힌 사람과 다른 참가자들을 칭찬하고 수담수담 완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해답문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에 바다거북 스프 대표적인 글의 해답문을 한번 읽어드리자면 남자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남자가 탄 배가 조난되었다. 몇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명보트를 타서 죽음을 면하였지만 작은 선에 표류하는 처지가 되었다. 식재료가 떨어진 일행은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부터 죽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시체의 살을 먹기 시작했지만 단 한 남자만 이 식인 행위를 강력하게 거부했다. 당연히 그 남자는 서서히 죽음에 다가가게 되었다. 죽어가는 그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은 위에 그 고기로 수프를 끓인 이 남자에게 말했다. 바다거북을 사냥했어. 고기로 수프를 끓였으니 먹어봐. 당분간은 바다거북 스프로 연명하자. 그리고 수프를 먹고 기력을 찾은 남자는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레스토랑에서 명백하게 맛이 전혀 다른 진짜 바다거북 스프를 직면하게 된 남자는 자신이 위에 고기를 먹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뒤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유명해진 만큼 완전 똑같은 문제를 내고 전혀 다른 해답문이 나오거나 오리지널 질문을 조금만 변형해서 다른 결말로 만드는 패러디 문제를 내도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바다거북 스프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방송 즐겁게 보셨습니까? 마이크 음질이 좋지 않거나 성량이 좋지 않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즐겁게 즐겨주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